이 다음 순서 같이 보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가는 거예요.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뭐 제가 더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큐시트 회의, 오늘은 좀 영상으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눈치를 좀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강재묵 기자, 아마도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이 김의겸 의원 이 두 사람 얘기가 오늘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단연 뜨거웠던 내용이었던 만큼 저희 영상으로 먼저 좀 소개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 술자리 의혹 일파만파 소송전으로입니다. 어제 소개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이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과의 질의 과정 중에 논쟁이 있었죠. 이 장관직을 걸겠다는 표현 포함해서 네. 이 어제 출근길에서까지 한 장관의 입장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엔 달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법적인 조치까지도 있을 것인 예고 이제 남겨놓은 바 있었었는데. 한 장관 어제 저희 프레스룸 이제 방송 직후로는 네. 이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소송 예고 결국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관계자와 네. 또 이와 협업했다고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었죠. 협업했다 표현한 김의겸 의원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술자리 의혹 상황이 일파만파로 이 정치권을 넘어서 법원까지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대국입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이 정치 국감장에서 있었던 얘기가 결국은 이 법적 소송까지 좀 그렇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국감장 얘기는 보통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 소송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폭로를 할 때 네.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네. 자리에서 이제 예전에 대선 장관 같은 경우도 옛날 박계동 의원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때 폭로를 해서 네. 그때 면책특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면책특권의 범위는 넓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뭐 질문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인 알면서도 하는 경우는 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날 그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에서 뭐냐면 이 사실은 공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 협업했다 네, 이런 협업.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확 찌르면서 네. 아 그러면 협업했다는 이야기는 제 스토킹 그것도 협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더 탐사라는 곳이 이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받을 경우에 이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공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검사 출신이니까 바로 그 약점들을 그냥 바로 집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김의겸 의원이 만약에 이 사실들이 어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네. 이것을 어느 선까지 협업했는가 이게 아마 상당히 쟁점이 될 것이고 그 협업의 범위에 따라서 아마 김의겸 의원은 뭐 사무처를 받을 수도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건은 어느 선까지 그럼 협업을 했느냐, 그리고 김 의원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얘기를 했느냐,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 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논란의 당사자 김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논란이 커지는 즉시로 이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이제 강한 표현들을 섞었는데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만한 협박에 알려줄 생각 없다고 표현하기까지 했고 이 강대강 대치로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 논란이 된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이어가겠다며 본인의 질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당사자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여타 다른 의원들의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는 중이지만 김의겸 의원의 추가 입장은 현재까지로는 아직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금 전 오후 소식으로는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내용이었었죠.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이제 법무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도 기자들 관련 질의가 이제 촉법소년 관련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주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브리핑 중에 답을 하길 제가 무엇을 걸겠다고 한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갖고 공직을 걸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네. 이 김 의원 말처럼 제가 새벽 3시 로펌 변호사를 포함해 또 대통령과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런 경우에는 장관직을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입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프레스룸 방송이 끝난 직후에 한동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이거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뭐 더 얘기한 거는 사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이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을 내기를 맞서 싸우겠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김 의원이 추가로 낸 건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여기 한 발 또 더 나가서 나는 뭐 끝까지 뭐 맞소송 하겠다, 뭐 대응하겠다라 이런 취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 근데 이게 뭐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약간 여야의 대결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에서도 이 당 차원의 목소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의겸 의원은 당연히 질타하는 내용이겠죠. 먼저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 거짓말이 많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허탕질을 하면서도 자꾸 국회를 그 정쟁의 장으로 쓰는 것, 그것도 팩트가 있으면 모르는데요. 저는 한겨레 기자 출신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은요. 당시에 체이스트라는 여성은 데이트 폭력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확인도 되지 않는 내용을 들고 오는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 반응도 좀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적나라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중입니다. 이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며 이 시정자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이라고 강한 표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싹싹 비는 길뿐이라 뭐 이런 표현을 썼기도 했었고요. 정치 농객이시죠. 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역시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헛발질이란 표현과 함께 자살골 멈춰야 한다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질의를 했느냐라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있었는데 듣고 오시죠.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그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김준일 대표님. 일단 뭐 이 의혹의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의 자꾸 이 몸집이 커지는 데 있어서 김의겸 의원이 좀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뭐 과거에 이제 그 청문회 때 이를테면 뭐 이모 사건, 김남국 의원의 뭐 등등을 해가지고 뭔가 헛발질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의 논리적인 뭐 이런 대응들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키워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고.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한 확증 편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인 출신으로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그거를 초반에 밝혀냈던 그 여러 기자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당히 유능한 기자였는데 왜 정치인이 돼서는 이럴까라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확증 편향을 가지고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로 일단은 답을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데이브 코인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뉴욕에 출장 갔을 때도 이를테면은 뭐 이제 그거 코인 수사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지르는 형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본인이 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럴 사람들이라는 거에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검증된 얘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위험하다.
검증된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적 대응을 한동훈 장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국민의힘도 나섰어요. 네, 당 차원에서도 국민의힘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간사 발언인데요. 이제는 김의겸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차례라며 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윤리특위 필요성 언급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팬카페로 알려져 있죠. 건사랑과 시민단체 세이만 결사단, 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이미 고발한 상태입니다. 서초경찰서로 고발장 제출했고요. 네. 김의겸 의원과 제보에 등장한 첼리스트, 이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까지도 고발장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이세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 역시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상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세창 전 이 자유총연맹 총재로 정정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고발장에 적힌 게 그냥 첼리스트가 아니에요. 성명불상 첼리스트인데 이게 조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첼리스트 A씨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A씨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팬카페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정도로 지지가 뭐 이런 팬심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녹음된 통화의 상대방이 A씨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네. 이 녹취 내용을 제보하겠다 뭐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제보한 상태로 A씨의 오빠가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민유수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언론 매체의 이 보도 예,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이 후속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